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조회를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지수가 2,600선을 넘었습니다. 특히 한 3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에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일단 매섭게 올라오는 시장입니다. 자,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수는 이만큼 올라오는데 혹시나 내 종목들은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쪽에서 조금 서운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번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시장 흐름들과 종목들 간의 흐름들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계속 챙겨주셔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 주도 주요한 지표들 그리고 또 일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서 투자에 어느 정도 또 아이디어를 얻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부분들은 오늘 이제 10월 관광 통계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이제 2차 사회 거리적 두기 운동까지 나오는 상황 쪽에서 별 의미가 없는데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은 이제 국제 관광 비행에 대해서 무착륙 그러니까 즉 상공만 한번 쭉 돌고 돌아오는 거죠. 그런 쪽에 대해서 비행이 좀 허가가 되면서 면세 쇼핑도 이제 허용이 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항공 쪽에서 일단 절벽이었던 수요가 조금 살아나지 않나라는 관점들도 살짝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면세점도 오히려 그러면 실적의 개선의 발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본격적은 아니죠. 하지만 숨통은 약간씩 트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또나 두 번째로는 오늘 또 이제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관련된 산정이 좀 바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조달금리와 가상금리였는데 이 기준금리 쪽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일단 조달금리 무시하고 어떤 기준금리를 일단 딱 명확하게 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준금리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낮죠. 그와 함께 가상금리가 붙어야 되다 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신용이나 아니면은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증권사 입장으로 보게 되면 수익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약간 수익성에 대한 부담감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염두를 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만큼 정부의 정책이나 입김들이 어떤 금융사 입장 쪽에서는 여러 가지 압박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들 염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미국의 11월 합성 PMI가 발표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합성 PMI는 일단 대표적으로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 두 가지가 합성적으로 이어지면서 나오는 PMI 지수입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의외로 미국이나 지금 중국 모두 다 괜찮죠. 이번에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어떤 제조업 지표나 서비스 지표 모두 다 양호한 모습들로 들어오는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서비스업 쪽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제조업 쪽에 대한 분위기가 그래도 생각보다 좀 나쁘지 않다는 관점 쪽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특히 그동안 이어졌던 재고가 많이 어느 정도 소진됐고 그 재고를 쌓기 위한 생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빠르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중국이죠. 중국을 필두로 PMI 지수가 양호하다는 관점 쪽에서 우려보다는 좀 낮다는 관점들이 계속 확인될 수 있는지 여부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내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소비자 도형조사가 발표됩니다. 이쪽은 중요하게 봐야 할 모습들이 일단 소비자 심리지수죠. 절벽을 보였다가 회복하는데 하지만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를 볼 때 항상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번씩 또 충격이 나옵니다. 이거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나올 때마다 회복하다가 한번 충격을 받고 회복하다 충격을 받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이번 달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겠죠. 근데 다음 달 정도에 이 충격을 어느 정도만큼 소화를 해내는지 이 각도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서서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라는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일단 회복세가 꾸준하게 내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19가 관건이죠.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도 지켜보시되 또 하나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부동산 지표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심리 지표가 어느 식으로 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과열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서서히 지금과 같은 모습들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들도 한 번쯤 지켜보셔야 될 지표 쪽으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확인해야 될 내일 지표 쪽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본입찰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본입찰 쪽에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겠죠. 그쪽에 대해서 이제 가격과 함께 누가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들 확인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좀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관점들도 살짝 엿보고 있는데 그만큼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한 어떤 매물이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얘기겠죠. 그와 흐름들 체크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11월 달에 소비자 신뢰지수가 미국 쪽에서도 발표가 되는데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과거의 수준,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때 수준과는 거의 아직까지 회복하기는 멀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의 타격들은 아직 이어진다는 관점들인데 그래도 한 번쯤 돌아왔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거에 이어졌던 1차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추가적인 2차 부양책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한 90대 이상으로 올라오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다는 관점 쪽에서 본격적인 소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회복력은 좀 더디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11월 IF 기업 환경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쪽을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유로화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달러화의 흐름들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코로나19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화가 일단 다시 약세로 가는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실물 경제 흐름들, 유로 쪽에 대한 흐름들은 지금 계속 비교를 해보면서 환율과 관련된 쪽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미국에서 베스트 바이 갭 모두 다 소비 관련된 종목들이죠. 이쪽에서 이제 하반기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한 시각들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와 함께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지수가 발표됩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OECD 경기 선행지수와 함께 BSI 그리고 특히 실물 지표 관련된 쪽에서 한국은 괜찮다라는 얘기 상당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랬던 흐름들이 일단 이번에도 거의 확인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전에 특히 2020년도 초에 그래도 막 회복된다란 올해는 좀 회복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 흐름들에 대한 수준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BSI 지수는 회복되는 수출 지표 오늘 발표됐었죠. 수출 지표 그래도 양호하죠. 이런 쪽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개선 쪽으로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BSI 지표 같은 경우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끼치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번에도 긍정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올라온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한 번쯤 염두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도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나기술이 상장됐는데요. 2차 전지 장비 쪽입니다. 또 약간 뜨겁겠죠. 그렇기 때문에 IPO 관련된 종목들 한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카카오가 컨퍼런스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최근 들어서 카카오와 손잡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오늘도 구글과 손잡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그런 쪽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전략들, 그 방향에 대한 흐름들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날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나 중국 관련된 모멘텀들이 살짝 또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 번쯤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날은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들, 내구재 주문, 개인소득, 소비지출 모두 다 발표됐는데 마찬가지로 개인소득과 소비지출의 동향들을 보게 되면 일단 지금 한 단계 회복됐다가도 좀 정체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특히 소득이 늘어나야 지출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소득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더 강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지켜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좀 요원하다라는 관점 쪽에서 너무 소비와 관련된 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소비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못 따라오는 여러 가지 동향들이 많다라고 해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금통위 금리 결정이죠. 아마 특별히 변화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그래도 한국은행이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래도 언제쯤부터는 개선세가 좀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밖에 제일전기공업이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되는데 또 전기 관련된 쪽에 대한 전문 업체인데 혹시나 이쪽도 앞으로 친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부각들이 같이 이어지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비올이란 쪽이 이제 스펙을 합병하면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 쪽으로 바뀌는데 대표적으로 뭐 클래시스라든가 이런 관련된 회사들이 있죠. 이런 흐름들과 함께 어느 정도 코로나19 이후에 대한 변화를 좀 더 기대하게 되면은 한번 좀 또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나 미국 증시는 휴장을 보입니다. 추수감사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 증시는 이번 주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동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아마 국내 모멘텀들이 강화된 그래서 주 중반 이후에는 약간 종목 장세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쪽도 살짝 들고 있는데 확인은 좀 더 해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휴정에 따른 모멘텀들이 좀 약화된다는 관점과 함께 그래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 최근에 또 미국의 재무장관이 유동성과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공급을 또 여전히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좀 위축시키는 쪽에 발언을 했었죠. 이와 함께 연준의 흐름들은 계속 이를 또 그대로 이어가는지 여부들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마 반장만 열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돼서 미국의 연간 소비 한 20%가 발생하는 흐름인데
이쪽과 관련돼서 그래도 낮은 지금 눈높이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소비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한 번쯤 체크를 해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 가지 지표 쪽에서 미국의 휴장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어지고 있는 화요일, 수요일 날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죠. 이와 함께 어느 정도 시장에서 모멘텀이 되면서 많이 오른 지수 대비해서 종목별 동향들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지도 한 번쯤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